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이어갑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어제 하루 107명이 늘면서 전체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방역당국은 사생활 침해를 고려해 앞으로 확진자의 개인정보 공개 지침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은혜 기자, 먼저 추가 확진자 현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어제 확진된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107명입니다. 이로써 국내 누적 확진자는 모두 8,086명이 됐습니다. 어제 5명이 추가로 사망해 지금까지 사망자는 7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제 204명이 추가로 격리 해제돼 지금까지 714명이 격리 해제됐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81%는 집단 발생과 연관성이 있고 집단 발생 가운데 신천지 관련이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 경북 지역은 신천지 신도에 대한 진단검사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상황이 다소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증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16곳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2,700여 명의 대구 경북 지역 환자가 입소하면서 대구의 자택대기 환자 수는 약 4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네, 이 방역당국이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지침을 또 변경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앞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 주소와 직장명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예외는 뒀습니다.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 확진자의 접촉자가 있으면 마스크 착용 여부와 노출 시간 등을 고려해 방문 장소와 이동 수단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대별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규모가 큰 금융권 콜센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701곳에 약 6만 3천여 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콜센터 감염 예방을 위해 상담 부처 간 이동을 최소화하는 등 대책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또 상담원 3교대 근무와 재택근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업 장래 밀집도를 기존 대비 절반 이하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와 관련한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접촉한 가족, 지인 등으로 2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신지수 기자, 먼저 구로구 콜센터와 관련된 확진자 몇 명입니까? 네,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현재 최소 118명입니다. 어제 오후 8시 기준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서울 74명, 경기 24명, 인천 17명 등 총 115명이었는데요. 오늘도 관련 확진자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에 사는 콜센터 직원인 30대 남성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1층 콜센터 직원으로 지난 9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또 서울 구로구에 사는 5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11층 콜센터 소속 확진 환자가 다녀간 부천 생명수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에서만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7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콜센터 직원인 40대 남성도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산모와 신생아가 있는 산후조리원 근무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산후조리원 근무자가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산후조리원을 임시 폐쇄하고 산모와 신생아에 대해 자가격리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분당 재생병원 확진자도 3명 추가됐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28살 간호사와 성남시에 거주하는 40대 간호조무사, 경기 광주시에 거주하는 50대 간호조무사가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분당 재생병원 관련 확진자는 19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앞서 3명의 확진자가 나온 은혜의 강 교회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성남시 수정구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으로 지난 8일 해당 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교회 관련된 확진자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이미 7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동대문구 PC방 관련 확진자도 1명 늘었습니다.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60대 요양보호사인데요. 해당 PC방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확진자의 요양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대구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확연히 주춤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이 신천지교회 창립 기념일이어서 대구시의 방역 태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신주현 기자, 오늘도 대구 경북 지역의 추가 확진자 수는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죠. 네, 오늘 대구와 경북의 추가 확진자 수는 모두 68명입니다. 이 신규 환자 수는 어제보다 소폭 줄긴 했지만 사흘 연속 두 자릿수입니다. 이 대구는 62명, 경북은 6명으로 지역의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7,143명입니다. 오늘은 사망자가 더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어제 하루에만 4명이 더 숨졌습니다. 대구에서 80대 남성 2명과 70대 여성 1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고요. 경북에서도 청도 대남병원에 있던 70대 여성 1명이 사망하는 등 대구 경북의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하루 완치 환자 수가 신규 확진자를 크게 넘어서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대구 지역의 완치 환자 수는 106명으로 지금까지 전체 완치자는 모두 407명입니다. 경북에서도 어제 하루 35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134명이 퇴원했습니다. 이로써 지역의 완치자는 전체 확진자의 7.5%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부터 하루에 자가격리 해제된 사람이 신규 확진자 수보다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자가격리 해제된 사람이 대구에서 150명, 경북은 35명으로 신규 확진자 수의 3배 가까이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천지교회 창립 기념일 때문에 대구시가 관련 시설들에 대한 방역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신천지교회 창립 36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그 때문에 혹시나 신도들이 모여서 기념 집회를 하지 않을까 대구시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은 대구 지역 신천지 확진자 5천여 명이 격리 해제된 이후 처음 맞는 주말이라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행여나 어떤 형태로든 집결 조짐이 없는지 경찰과 함께 신천지 교회 일대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더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구시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1학기 개학을 오는 23일까지 3주 동안 연기했었는데요. 확진자 증가 추세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하루에 수십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아직 감염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에 개학을 더 늦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교육청은 학사 일정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걸려 있다며 고민이 많다는 입장인데요. 개학 연기에 따른 대책 마련과 교육부 협의를 통해 다음 주 개학 연기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에서 현장 근무를 해오던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서울로 복귀합니다. 정 총리는 대구 경북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60명대로 떨어져 조만간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서울로 복귀한 뒤에도 대구 경북에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 세종에서는 최근 일주일째 중앙부처 공무원 확진자가 늘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종시청에서 오늘 오전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연경 기자, 정부 세종청사에서 확진자가 또 발생했다면서요? 네, 세종에서는 최근 일주일 새 매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30대 남성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해수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이 26명으로 늘었습니다. 해수부 외에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서도 5명의 확진자가 나와 정부 세종청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은 지금까지 모두 31명입니다. 해수부의 경우 어제까지 700명 넘는 전 직원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는데 755명은 음성이 나왔고 14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는 아직 명확히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세종시는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여러 확진자가 나와 선후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안 줌바댄스와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던 충남에선 최근 들어 확산이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충남과 대전에서는 오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파악한 누적 확진자는 대전 22명, 세종 39명, 충남 115명 등 모두 176명입니다. 이 가운데 13명이 퇴원을 했거나 자가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청에서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제주에서 코로나19 여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제주국제공항입니다. 오늘 제주공항의 국제선 하늘길이 모두 끊겼는데 이 국제선이 생긴 후 처음입니다. 안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선 출국장으로 들어서는 제주국제공항 앞이 한산합니다. 주말인데도 발권 창구에는 상주 직원들이 없고 수화물을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도 멈춰섰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제주와 외국을 잇는 항공편이 모두 끊겼기 때문입니다. 제주공항 국제선 출발을 알리는 전광판입니다. 보시다시피 스케줄이 없어 텅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중국과 일본 노선 운항이 잇따라 중단된 데 이어 말레이시아를 잇는 하늘길도 끊겼습니다. 제주에 관광 왔다 발이 묶인 말레이시아인도 있습니다. We're just waiting for the counter to open. We don't have any solution yet how to go back. 기상악화가 아닌 이유로 제주공항 국제선 항공편이 모두 끊긴 건 1969년 일본 노선 취항으로 국제선이 생긴 이후 51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는 오는 28일까지 예정된 국제선 정기편이 없다며 재개 시점은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공항 국제선 이용객 수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올해 1월에 23만 1천여 명이었으나 지난달에는 3만 9천여 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제주공항이 기약 없이 국제공항 한판을 내리게 되면서 항공업계와 관광업계의 위기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정부 청사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유연 근무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금일 0시 기준 코로나19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7,300여 명이며 714명의 환자가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72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어제 확진된 신규 환자는 107명이며 지금까지 발생한 총 확진 환자는 8,086명입니다. 이는 26만 1,335건의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입니다. 오늘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금융 관련 콜센터 방역 강화 계획, 시도별 코로나19 대응 상황 및 조치 계획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국민 모두가 코로나19의 대응에 동참하면서 모인 약 1,600억 원의 국민 성금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를 표명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 경북의 상황이 다소 잦아들었지만 집단 감염이 중요한 위험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도 막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효과적인 방역 대책 방안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서울 구로 지역 콜센터 방역 조치 상황과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권 콜센터 방역 강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20시 기준으로 115명의 환자가 구로 지역 콜센터와 관련하여 확진되었으며 콜센터 직원이 82명, 직원의 가족 및 지인 등은 3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수도권의 추가적인 지역 전파를 막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 등 광역지자체와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어제까지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약 1,200여 개의 감염병 병상을 확보했으며 각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도 개소를 준비 중으로 다음 주 초부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콜센터의 규모가 큰
금융권 콜센터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융권 콜센터는 전국에 701개로 약 6만 3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밀집도가 높고 비말 전파 가능성이 큰 콜센터 사업장에서의 방역 대책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 어제 금융권과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이 함께 논의하여 금융권 콜센터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상담원 3교대 근무, 재택근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장 내 밀집도를 기존 대비 절반 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하는 것과 함께 교대 근무 등으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용 유지 및 소득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세종 정부청사 방역 조치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청사 관리본부는 코로나19의 청산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열 화상 카메라를 확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부처 간 이동을 최소화하여 부처 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동별 연결 통로와 옥상 정원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전체에 대한 방역을 주 3회 실시하고 3월 13일 신속한 진단을 검사를 위해서 승차 검진 형태의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위원근무 이행 지침을 대폭 강화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각 부처별로 적정 비율을 정해서 의무적으로 교대 원격 근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시차 출퇴근제 활용, 점심시간 시차 운용 등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복무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세종시와 협의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청사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중앙행정 기능과 대국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 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국 콜센터와 의료기관, 요양원 등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 감염이 전국적 유행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면서 해외로부터의 유입도 막아야 하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있는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해서 코로나19 상황을 그래픽을 통해 자세히 점검하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먼저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시각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086명입니다. 어제보다 107명이 늘었는데 지난달 하순 이후 증가폭이 가장 작습니다. 사망자는 부산에서 1명이 더 사망하면서 73명이 됐습니다. 또 치료가 끝나 격리 해제된 환자 7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각각의 수치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오늘 처음으로 8,000명을 넘었는데요. 1일 신규 환자 수를 함께 봤더니 지난달 29일을 피크로 점차 추세가 완만해지더니 오늘까지 사흘 연속 100명대 증가에 그쳤습니다. 반면 격리 해제된 환자는 오늘까지 누적 700명 이상으로 상승세인데요. 특히 어제와 오늘 각각 100에서 200명대로 완치된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부터 이틀째 파란색으로 보이는 1일 격리 해제 환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내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전체적인 추세는 그런데 수도권과 세종시 등지에서 추가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생한 지역별 신규 확진자 분포를 보겠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15명이 증가해 대구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다음은 서울이 13명으로 서울, 인천, 경기를 합친 수도권에서 모두 2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세종도 경북 지역과 동일하게 신규 확진자 6명에 이릅니다. 신천지 신도에 대한 진단검사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의 확산세가 주춤한 반면 그 외 지역에 신규 확진자가 늘면서 비율이 전체의 40% 가깝게 높아진 겁니다. 새로운 위험 요소는 바로 지역별로 이어지고 있는 산발적인 집단 감염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구로구 콜센터를 비롯해서 동대문구 교회와 PC방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고요. 세종시에서도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청사, 그리고 대구에선 콜센터 관련해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신천지 대규모 집단 감염 이후 이제는 지역별로 크고 작은 유행이 계속될 수 있다며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국내 확진자의 81%가 여전히 집단 발생과 연관돼 있다며 이번 주말에도 종교활동이나 행사 참여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이 코로나19의 미국 내 확산세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500억 달러에 달하는 재난 관련 예상 집행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결국 연방정부 차원의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앞으로 8주가 고비라면서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To unleash the full power of the federal government in this effort today, I am officially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책정된 재난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00억 달러의 예산을 각 주정부와 함께 사용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여전히 진단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검사를 왜 안 받냐는 질문을 받고 자신이 안 받겠다고 한 적은 없다며 곧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에 언제쯤 경보를 완화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일부 나라가 진전을 보고 있다. 미국이 생각할 때 적절한 숫자가 될 때라고 말하면서 그럴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 확진자 수가 1,800명을 넘어서면서 대규모 행사들이 속속 취소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가 미 대선 관련 경선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고 보스턴시는 다음 달로 예정됐던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오는 9월로 연기했습니다. 미국 내 많은 학교들이 2주일에서 3주일 예정으로 줄줄이 문을 닫았거나 닫을 예정입니다. 워싱턴 DC의 자연사 박물관을 포함해 주요 박물관들도 대부분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던 뉴욕과 유럽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꽁꽁 얼어붙었던 시장을 녹였습니다.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0% 가깝게 폭락하며 충격에 휩싸였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급반등했습니다. 하루 종일 등락을 거듭했던 다우존스 지수는 2,000포인트 가깝게 상승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지수와 나스닥도 9% 넘게 올랐습니다. 2008년 10월 이후 하루 거래량으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전날 폭락의 충격을 털고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부양책을 속속 도입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문희신 재무장관도 코로나 사태는 해결에 몇 달 걸리겠지만 단기적인 사안이라고 말하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Any supply chain issues the task force is focused on and will be dealing with. Don't see that as a major problem at the moment. 미 하원이 오늘 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광범위한 내용의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소식도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유럽 최대의 경제국 독일도 적극적인 재정 부양책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미 연준도 금융시장에 돈을 푸는 유동성 공급 조치에 이어 다음 주 추가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어제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안전자산인 금이나 미 국채 가격까지 떨어진 걸 주목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투자 자산을 가리지 않고 팔아치워 현금화에 나선 건데 그만큼 투자자들이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제는 유럽이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각국에서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에서 전염병이 한창일 때 보고됐던 것보다 유럽에서 매일 더 많은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거브레여슈스 WHO 사무총장이 유럽이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됐다면서 한 말입니다. Europe has now become the epicenter of the pandemic, with more reported cases and deaths than the rest of the world combined, apart from China. 거브레여슈스 사무총장은 각국이 진단이나 접촉자 추적, 격리,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개별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한 국가가 우리에게는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라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 WHO는 경고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잇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오늘부터 15일 동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군대를 포함한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l estado de alarma es un instrumento de nuestro Estado de Derecho, recogido por nuestra Constitución, para enfrentar crisis tan extraordinarias como la que desgraciadamente está sufriendo el mundo y también nuestro país. 불가리아와 체코, 에스토니아, 스위스 남부 지역도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독일 16개 연방주 가운데 12개 주가 각급 학교와 어린이집에 휴교령을 내렸고 베를린은 클럽과 술집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프랑스는 당초 1000명 이상 행사를 금지했지만 기준을 100명 이상 행사로 강화했습니다. 벨기에와 노르웨이, 네덜란드도 학교 휴교, 식당 폐쇄, 행사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유럽 각국은 이 같은 조치가 불러올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 유동성 확대 등의 대책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는데요. 경기 북부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곳곳에 비나 눈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 내륙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기온이 낮아지는 밤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지역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강원 영동 지역에는 5에서 30cm가량의 폭설이 예상되고 또 경북 북부 지역에도 최고 7cm의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1cm 안팎의 적설 예상됩니다. 미끄럼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 불면서 다소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기온이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유지를 하겠습니다. 좀 더 기온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철원 영하 3도, 대전이 2도, 광주 3도, 부산 5도 등으로 오늘보다 다소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철원이 7도, 서울과 춘천이 8도, 대전과 청주 10도, 광주 12도, 대구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4,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눈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강원 영서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은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